이번 시간에는 사고 사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었던 사건, 수원에서 조선족 여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기는 좀 오래됐던 사건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저녁 8시 3분경에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처제가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수원의 재개발 지역인 권성구에 있는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했고 경찰서의 강력팀, 과학수사팀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현장까지 가는데 경찰서 강력팀과 과수팀이 가는데 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한모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고 공단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말도 없이 출근도 안 했다는 것이죠. 주변 다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신고자에게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주로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선족이었는데 조선족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친척들이 너무 와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모 씨는 평소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도 없이 결근한다는 것은 이 현모 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반지하방을 열고 가서 불을 켜 보니까 벌써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던 것이죠. 반지하방들은 보통 철문들이 집으로 들어간 철문들이 독립적으로 따로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현관문은 알루미늄 세시와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유리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었으면 이 유리를 깨고 안에 있는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이 있고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부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물색한 것이라기보다는 살고 있던 사람이 평소에 정리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주 피해자의 시신의 형태는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벗은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 등
이런 곳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혈흔이 있는 족저기 이 시체의 등에 찍혀 있었습니다. 발로 밟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었습니다. 보통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범인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가 툭툭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낙하혈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적하면서 피해자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장 감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랍과 장롱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 옷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물색한 것인지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색한 흔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서랍장의 동전이 흐트러진 채로 있었고 바닥에는 만원권 지폐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보면 서랍장 장롱문이 열려 있었고 피가 묻은 족적이 방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황상으로 봐서 물색한 흔적 또는 문을 깨고 들어간 수법 등을 보니까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의 범행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키가 162cm, 몸무게가 65kg였습니다. 제법 좀 단단한 체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래지어만 입은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 성폭행의 피해를 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 검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그 질에서 정액 반응을 실시하였고 가슴 이런 곳에서 타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 왼손, 오른손, 손등, 손가락 이런 곳에서 그 방어 손상, 방어흔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그 찔린 상처가 있었고 또 그 목에도 찔린 상처가 있었고 몸통에도 찔린 상처,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뱃속에서 그 이때 쓰인 흉기는 과도였는데 이 과도가 지나가면서 대동맥을 복부에 있는 대동맥을 절단하여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긴급 위치 추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범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숨기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수원에서 이 한모 씨의 전화가 꺼지지 않은 채 천안역 주변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상황으로 수사팀에서는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 그리고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면식범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을 벗어나면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범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끄지 않았고 범행 현장 주변에 버리지도 않았고 천안역까지 가져갔다는 것이 좀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이동하는 차량에 실어 놓는다던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천안역에서 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쪽의 수사팀을 파견하여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 묻은 족적이 안전하로 추정이 되었으니까 다니면서 신발만 쳐다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안전하다고 발견하면 족적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탐문 수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무작정 찾는 것은 한계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것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해결 또는 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천안역까지 가는 방법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버스를 타는 방법,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 전철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 전에 18일, 19일 CCTV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있었는데 3일 뒤에 이 휴대폰 전원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어디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는 범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지정된 위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가족들이 중국에서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모도 있었고 이모부 또는 어머니, 조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일을 하기 바빴고 서로 그 금전거래 관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을 상할 만큼의 이런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모 씨를 아는 이런 친지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 한모 씨는 아주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한 돈이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자기가 살던 곳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직접 쫓아가서 잡았을 정도로 성격도 활발하고 좀 좀 체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왔었는데 남편은 그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로 3달 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기로 됐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족에서 조선족 남자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많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한모 씨는 12월 달이 되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통화 내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와 마지막 통화한 시간이 18일 13시 22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조카가 통화한 시간이.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맞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통화를 하고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요 시간 사이에 18일 날 오후 1시 22분에서 시신이 발견된 19일 20시 3분 이전에 이 한모 씨는 살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서 한 명 한 명 제외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원에 있는 공단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창생들이 90여 명 정도로 그 같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탐문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 조선족 사이에는 소문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또 이 한모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왔는데 오모 씨가 이제 또 나옵니다. 오모 씨 41세 오모 씨가 나오는데 이 한모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모 씨와의 좀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그 범행 추정 시간대에 회사에서 출근했던 것이 다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 출근하면은 그 출근 카드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다 확인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CCTV를 확인해보면 어디에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있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은 요객이 집에 그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2층 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좀 수상하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야한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봐서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난 적도 있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한모 씨가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해봤는데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고 현장은 그 재개발 지역이라서 CCTV가 많지도 않았고 또 이 한모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직접적으로 비치는 CCTV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야 되는 좀 고단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CCTV를 보고 수상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CCTV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의 CCTV가 아니고 계속 여러 개의 CCTV를 조합하면서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여성이나 아이들은 일단 범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주로 이제 좀 수상한 사람인데 뭐 모자나 후드티 이런 걸 쓴 사람들이 일단은 좀 수상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사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CTV에서 가려낸 사람들이 900명이었고 그 다음에 200여 명, 15명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용의점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들이 최근에는 뭐 비자를 발급받아 오고 이런 경우에는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을 때는 경찰에게 협조를 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추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해서 협조를 했는데 지금에는 잘 협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찾아보니까 또 최모 씨가 또 나타납니다. 최모 씨가 나타나는데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업복, 신발 이런 걸 좀 임의 제출하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맞지 않은 걸로 해서 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용의자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갔던 것이죠. 보통 하면 며칠씩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사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빠지는 경우가 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천연역 CCTV를 하는데 보통 3만 명이 넘는 하루 이틀 정도가 되면 3만 명이 넘는데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엄청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CCTV에 보면 좀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발이 이제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예, 있었는데, 오모 씨가 있었어요. 오모 씨. 신발을 보고 앉아. 그 사람을 천안역의 CCTV 3만 명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일 것이다 하고 찾아냈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또 뭐 알리바이도 맞게 이렇게 또 성립되는 경우죠. 이런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주변 CCTV에서 좀 수상한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에 가면 세류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 내에 물이 나오는 세면을 뭐 갈 수 있는 수도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을 CCTV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주로 이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수사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찾아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또 보면은 오모 씨가 나오고 이게 다른 오모 씨, 오모 씨 A고 오모 씨가 나오고 B 오모 씨가 나오고 또 고모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모 씨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뭐 그런 건물주를 고소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모 씨가 수사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오모 씨와 이 세 명이 있었는데 이 고모 씨가 그 사건 현장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맞춰보니까 그 시간대에 그 사건 현장에 출입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일을 구하기 힘들고 실제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무작정 걷다가 허름한 주택가에 그 유리가 있는 그런 집을 발견하고 유리를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이죠.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서 동전을 집어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서 강도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 고모 씨가 당황해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보면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을 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이면은 중국에 가서 자기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상당히 이제 괜찮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